어서와. 캠핑의 참이지? 안녕하세요, 대충아빠입니다. 알데스잡 카페에서 푸른 날개님이 제보를 해주신 스노우라인 미라클 스크린 신상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 새로 나온 겁니다. 고시정보 기준 일자는 2022년 6월 7일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고시정보를 설명해드리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들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 제품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서 마지막에 유사한 제품들 중에서 제가 한번 비교해볼 만한 제품들 2개 더 뽑아내서 3가지 제품을 간단하게 비교해드리는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자, 스노우라인 홈페이지 쇼핑몰입니다. 리빙쉘 텐트에서 미라클 스크린 텐트 볼까요? 고시 가격은 84만원입니다. 일단 제품을 보기 전에 이게 과연 몇 인용, 몇 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보시는 게 맞겠죠. 왜냐? 미사 요구가 섞인 제품 설명서 보시면은 아 좋네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인원수에 맞는 제품인지를 먼저 한번 보시고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기부터 한번 볼까요? 폭 3.2에 길이 6.1. 폭 부분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텐트는 아닙니다. 높이는 전실 부분은 2.25. 전실 조금 높은 축에 들어가요. 이너 쪽은 2m, 이너 쪽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이너 텐트 면적이 폭 2.9에 길이 2.4 정말 크게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은 거실형 텐트에서 크게 나온 겁니다. 이런 제품을 한번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 이너가 굉장히 크게 나왔다고 했죠. 길이가 2.4 굉장히 길게 나왔죠. 길이 2m에 폭 2.8인 4인용 또는 5인용 에어박스도 충분히 사용하십니다. 다만 그만큼 여유 공간이 이만큼 남죠. 이 이너 텐트 안쪽에 여유 공간이 나온다라면은 뭐 동계에 이너용 작은 난방 기구를 넣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은 반대로 전실이 그만큼 좁아지는 단점이 있죠. 폭은 2.9. 이쪽 보면 4인에서 5인 정도는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너 텐트가 크기 때문에 전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구조상 죽는 공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로 해주시고요. 고시 정보를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장비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맥시멀로도 장비를 다 구성을 갖출 수는 있는 크기입니다. 다만 경량체어 기준으로 4인이 사용하실 수 있고 테이블 놓고 4인이 1200 테이블로만 생활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협탁이 있어야 돼요. 협탁을 놓으면은 주동선 여기가 30cm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주동선이 조금 걸리적거려요. 다만 죽는 공간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품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4인이 경량 의자로 해서 맥시멀도 가능한 정도이다. 다만 좀 여유있게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시려면은 4인 미디멀 정도, 경량체어 4인 미디멀 또는 3인 정도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대형 의자는 안 돼요. 다른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폭방향으로 의자를 배치했을 때는 요거는 비추천드릴게요. 이 정도라면은 죽는 공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여기 뒷부분, 여기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의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요게 지금 여기에 무릎이 있죠. 그리고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크기 30cm 정도. 소형 의자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면은 머리가 이제 스킨에 조금 닿을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배치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머리가 이제 스킨에 닿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머리 뭐 스킨에 닿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비가 오는 날 또는 동계시 결로가 있죠. 결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머리가 닿이면은 머리가 축축해졌습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일단 이런 방향으로 배치했을 때는 대형 의자는 절대 안 되시고요. 동선도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출입구가 여기 하나잖아요. 측면 출입구가 하나요. 그럼 의자가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엔 옆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당당하게 걸어서는 출입구를 사용 못 하시기 때문에 이런 배치는 좋지 않은 제품이다. 인원수를 바꿔서 본다면 이 정도면 3인이 사용하신다면 이 정도면은 왔다 갔다 원활하게 잘 되죠. 맥시멀로 구성하시고 이쪽으로 지나다실 때는 요 의자 정도는 잠시 접었다가 아니면은 어른이 앉았다가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여유 있고 공간이. 때에 따라서는 대형 의자도 가능하시죠. 이 부분도 대형 의자 가능하실 것 같아요. 죽는 공간이 만약에 더 줄어드는 구조라면은 두 명이서 사용하기에는 가장 베스트죠. 걸리는 것도 없고 여기 뭐 어른이 앉아야 된다라는 제약도 없고 가장 베스트인 크기입니다. 미라클 스크린 텐트는 경량 체어 기준으로 4인 맥시멀도 가능하지만 동기 기준입니다. 가능하지만 3인이 적합한 텐트다. 가장 베스트는 2인이지만 3인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동계 기준이고요. 봄, 가을,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에는 4인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캐노피 아래에 배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고시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3인이 적합하고 2명이 사용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인 미라클 스크린 텐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9년, 2022년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기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고객 감동 프로모션으로 롤 테이블을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중 가격 10만원 넘는 제품이죠.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첫 캠핑을 준비하시는 분한테는 매력적인 상품이 아닐까 합니다. 2022년형 텐트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테이블을 증정하고 있네요. 스노라인 세컨 투룸 DX도 22년 버전이죠. 자, 미라클 스크린은 난연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FR이라고 표기가 되고 있죠. 대부분의 텐트들은 간혹 가다가 FR 스펙 표기, FR 표기 안 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여기 지붕창 확인이 되시죠? 지붕창 한 개소의 지붕창이 있는 텐트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난연 제품, 난연 표기하는 건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표기는 아닙니다. 이 표기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CPAR 84 표기인 것 같긴 해요. 이런 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지프, 그리고 코베아에서 사용하고 있죠. 폴라리스도 아마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난연된 제품이다라는 표기입니다. 다만 난연 표기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점, 꼭 확인하셔야 될 거는 본체, 플라이, 이너 텐트 이렇게 3개 구성이 있죠.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 요 4개의 구성이 있는데, 난연 표기를 해놓고 나서 본체만 난연된 제품도 있고, 본체, 이너 텐트, 플라이가 난연 처리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시트까지 난연 처리된 제품들이 있어요. 요거는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본체만 불이 안 타고 이너는 홀라당 다 탈 것이냐, 아니면 본체, 이너까지도 화재를 억제하는데 그라운드 시트가 활활 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개인적으로 난연 제품은 저는 이제 화목난로를 쓰지만은 필수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스펙이긴 해요. 다만 없는 것보다는 같은 가격이라면 있는 게 좋다. 자, 미라클 스크린 폴이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이 정도라면 여기 교차되고 상부도 교차되고 트러스형이죠. 제 기준에서 트러스형입니다. 트러스 형태의 미라클 스크린입니다. 전체적으로 개방도는 좋네요. 지붕창, 전면, 측면, 이너 측면, 당연히 반대쪽도 다 열리겠죠. 이런 제품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꽤 있어요.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제품도 있어요. 레펙스 고트 인젠트, 그리고 콜맨의 터프 스크린 LDX 또는 MDX 또는 터프 스크린 올리브, 이렇게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콜맨 쪽에는, 이너 쪽에는 이제 스커트가 없는 제품 인 차이점 있고, 나머지 형태는 완전 똑같습니다. 이런 제품들의 특징이 이제 죽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가장 없는 텐트가 이런 구성의 텐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의 이제 거실형 텐트는 이렇게 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커트가 여기까지 나오죠. 이렇게 이 부분이 죽는 공간이 생기겠죠. 이런 게 없어요. 다만 크기가 좀 작죠. 그리고 이런 형태는 죽는 공간이 적다라는 건 반대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형태다. 다만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넣으실 거예요. 갈색, 진한 갈색, 진한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갈색도 있고요, 흰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버전이 2개네요. 제가 이런 형태의 제품들이 몇 개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런 제품의 또 다른 특징은 이렇게 측면 출입구가 넓어요. 보통 거실형 텐트의 출입구라면 한 이 정도가 되겠죠. 다만 요거는 그만큼 넓은 출입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코베아사의 네스트2의 측면 출입구랑 비슷하겠죠, 크기가. 요런 측면 출입구가 이렇게 크다라면은 이제 측면 캐노피도 넓게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디테일 포인트 한번 볼까요? 화재에 안전한 난연 처리되어 있죠. 유해 물질 없는 안전한 제품. 그리고 물을 튕기는 발수, 내수압, 4인 기준, 넓은 실내 공간. 죽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넓은 실내 공간입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크기가 5m급 넘어가니까 넓은 실내 공간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다만 평면도에서 보셨다시피 이너가 굉장히 크게 나와버리면서 전실이 그만큼 좁아지죠. 지금 구조에서는 봄, 가을에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절에서는 충분히 넓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동계 기준에서는 4인 기준으로는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해 줄 수는 없는 제품입니다. 자, 폴리리스탑 돼 있고, 그냥 이런 원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단 위에 난연 코팅을 하고 발수 코팅을 하죠. WR. 그 다음에 원단 안쪽, 텐트 안쪽이죠. 안쪽에 폴리우레탄 코팅을 하죠. PU 코팅. 이게 방수. 자, 여기서 화재에 안전한 난연 처리 원단 방염 제품도 있죠. 스노라인 미라클 스크린 텐트는 난연 CPA의 84 규격 6 테스트를 통과한 난연 처리된 원단입니다. CPAI 84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이제 난연 처리
규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염 처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에 잘 타지 않도록, 위에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불에 타긴 타요. 타긴 타는데 불이 확 번지는 것을 억제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제품 인증기관 난연 CPI와 84 규격 처리 원단, 이렇게 스노우라인에서만 유일하게 이렇게 시험 성적서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난연 처리된 제품이 대표적으로 폴라리스, 코베아, 스노, 노스피크, 그 다음에 비바코 이렇게 있는데, 스노우라인에서 이렇게 평가표로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 보이게 표기한 데는 저는 스노우라인밖에 아직 못 봤어요. 위사경사 보이는데 이건 저도 해석하기엔 저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안전기준 가정용 섬유 제품,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국내에는 텐트라는 항목의 안전기준이 없어요. 국내에는. 그래서 국내에서 시험을 하려면 가정용 섬유 제품으로 성능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성능이라기보다는 안전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텐트 이게 사용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도 법이 못 따라와요. 뭐 고질적인 병이죠. 발암물질 시험 성적서입니다. 폼 알데하이드, 그죠? 아리라민 함량.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게 지금 폼 알데하이드 이제 발암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처리된 거, 코팅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난염 처리된 소재에 발암물질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게 난연제에서 이제 발암물질이 나오는데, 지금 있는 안전시험에는 브론계 난연제에 관련된 게 없어요. 여기에. 이 브론계 난연제는 지금 최근에서야 유럽에서 이제 안전기준이 빡신 미국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시작되고 있는 수준이어서 국내에 도입이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겠죠. 다만 국내의 제조사들께서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뻥뻥 뚫려 있죠. 측면, 전후면, 이너 측면. 화이트 색살. 4인 가족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넓이의 이너 텐트. 이너 텐트는 정말 충분해요. 이너 텐트는 정말 크게 나왔어요. 그만큼 전실이 작다. 결로 현상 최소화. 뭐 많이 뚫려 있으면 결로 현상 많이 해소하죠. 전부 다 이중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벤틸레이션이죠.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한 익스텐션 업라이트. 전면 캐노피가 이렇게 꺾이는 거, 한 장 더 있는 거 확장. 제 스펙표에는 확장 캐노피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측면, 출입구가 넓은 만큼 측면 캐노피도 이렇게 넓게 나온 거죠. 도면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제품은 전실이 상대적으로 좁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가능한 봄, 가을에 사용하신다면 가장 이상적인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봄, 가을이라면 햇빛이 그렇게 뜨겁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원단만으로도 햇빛을 충분히 가려주고, 그 정도 그늘이라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봄, 가을에 가장 좋은 효율을 내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용 루프는 항상 있어야겠죠. 제 스펙에는 플라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라운드 시트 이너용이죠. 알루미늄 6000 시리즈입니다. 이게 6000 시리즈도 있고 2000 시리즈도 있고 4, 5, 6도 있던가 그럴 거예요. 이게 시리즈별로 인장 강도라지 이런 게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7001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듀랄루민이라고 얘기하죠. 참고로 6000이면은 그렇게 빠지는 스펙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너 텐트 수납 공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요즘에는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모든 텐트 회사에서 다 이렇게 면피용 메시지를 남기고 있죠. 이 정도는 당연히 다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빠지면은 조금 이상한 거죠. 크기는 평면도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자 스펙을 한번 볼까요? 자, 본체입니다. 본체 68D 폴리리스탑입니다. 내수압 2000에 방수 코팅, 발수 처리, 난연. 68D 폴리리스탑. 리스탑 텐트 중에서 68D 본체 68D는 가장 낮은 급이에요. 나일론 리스탑 같은 경우가 국내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들 중에 40D 코베아 꽤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두께를 가진 게 68D를 씁니다. 다만 이 68D는 국내 시판되는 텐트들의 면원방을 제외한 폴리 소재 텐트들 중에 이너 텐트의 대부분 68D를 씁니다. 다만 요거는 68D인데 리스탑이죠. 리스탑은 이너에 사용하지 않는 스펙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너월, 이너 텐트의 벽체 부분 68D 폴리 테피터를 씁니다. 리스탑과 리스탑이 아닌 거. 68D는 이너용에 많이 사용된다. 이너 시트는 이너 텐트 바닥면입니다. 150D 폴리 옥스포드죠. 내수압 2000 방수 처리. 이너 바닥 부분은 폴리 옥스포드 150D가 대부분이요. 최소 스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윗급이 210D.
가 있지만은 최소급으로 가장 무난하면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150D를 사용했고요. 그라운드 시트는 뭐 그냥 폴은 알루미늄 6000 시리즈죠. 팩 스틸 쓰고 루프 플라이입니다. 텐트가 있고 여기 지붕만 덮어주는 68D 폴리리스터입니다. 내수압 2000 방수 코팅 발수 처리. 이너 텐트에는 발수 처리가 없죠. 이너 텐트는 발수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너 텐트가 있고 본체가 있고 본체가 다 막아주잖아요. 그러다가 플라이까지 있으니 다 막아주죠. 무게는 22kg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스노우라인 미라클 스크린 텐트를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본다라면, 자, 바람 저항성이 낮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높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낮음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이제 흔들림이라든지 휨이라든지 조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일반 거실형보다는. 왜냐? 죽는 공간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죽는 공간이라는 건 경사. 바람이 불 때 이 경사면을 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유선형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대신 반대로 죽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밝은 색 같은 경우는 겨울에 좋죠. 흰색 같은 거. 이렇게 조금 어두운 색 같은 경우는 이제 봄, 가을이라든지 여름에 하기에 좋은 거고, 이제 넓은 출입구를 가지고 있죠. 개방성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름에는 밝은 색이 좋진 않죠. 여름에는 햇빛이 바로 들어오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일단 여기 측면이 넓다라는 거, 캐노피도 넓고 전면 캐노피 있고 확장 캐노피가 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봄하고 가을에 더 유리한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성 부분 한번 보면은 햇빛 저항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UV 코팅이라든지 원단위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스펙이 낮기 때문에 햇빛 저항성 높은 건 아니지만, 갈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두운 색상이기 때문에 햇빛 저항성은 흰색보다는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밝은 색이기 때문에 햇빛 저항성이 그만큼 없겠죠. 흰색 같은 경우는. 자외선 말씀드렸다시피 UV 코팅이 없습니다. 원단도 두껍지 않아요. 다만 갈색은 색상이 어둡기 때문에 이제 자외선도 어느 정도 흰색보다는 조금 더 차단해준다. 이거는 잘못 표기됐네요. 화염 저항성은 이렇게 아주 높아요. 화염 저항성은 난염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스펙에서는 이제 본체에 난염 처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본체에 FR이 되어 있죠. 이너에는 FR 표기가 없어요. 루프에도 FR 표기가 없죠. 그라운드 시트에도 FR 표기가 없어요. 그런데 제품 위에 상세 페이지에서 난염 처리 CPAR 84를 통과한 제품이다라고 되어 있죠. 원단을 사용한.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상품 문의에 물어봤을 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난염 처리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본체, 이너 텐트, 플라이 모두 되어 있는 것인지, 본체에만 적용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라고 했을 때 답변을 주셨어요. 2022년형 난염 처리 텐트는 본체, 이너, 루프 모두 난염 처리된 겁니다. 다만 그라운드 시트와 메시망은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염은, 화염 저항성은 이렇게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제 방충망, 메시망, 방충망 부분은 난염 처리 안 됐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냉기 저항성은 원단 두께가 낮기 때문에 좋은 제품은 아니다. 좋은 제품이라는 표현보다는 냉기 저항이 그렇게 유리한 제품은 아니다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저항이 낮다고 해서 사용 못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이것도 상대적인 평가일 뿐이에요. 이거보다 더 낮은 스펙에서도 사계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사용 인원은 3명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고요. 방수력은 평균 수치예요. 2000 정도면은 평균 수치입니다. 그리고 안정성 부분에서는 바람 저항성이 낮지만은 16파이를 쓰고 트러스형이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기능성 부분에서는 이중창, 확장 캐노피, 지붕창이 있지만은 이거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텐트들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중간 정도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설치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낮아요. 낮은 편에 속하죠. 무게 22kg, 22kg면 무난한 무게고, 다만 이제 트러스형, 폴이 트러스 교차되는 부분이 많고 여기 리치 폴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성은 그렇게 낮다. 뭐에 비해서? 터널형에 비해서 낮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스노우라인 미라클 스크린 텐트였습니다. 이런 설치 형태와 고시가격 84만원과 비슷한 제품들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간단하게 소개된 제품들 중에서 2개 제품을 뽑아서 스노우라인 미라클 스크린과 한번 스펙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비슷한 거는 정말 똑같죠? 그것도 누가 보면 색깔만 바꾼 제품인지 알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가격대에도 지금 오프라인 할인 가격도 있을 거지만 고시가격 기준으로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런 제품들의 기준 일자는 2021년 기준이에요. 지금 2022년 들어서면서 가격도 높아졌고 구성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구성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최근에 텐트 회사들에서 단합을 한 것 같아요. 가격이 전부 다 올렸더라고요. 아,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자,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린 제품들 중에서 제가 스노우라인 미라클 스크린 텐트와 비슷한, 가격이 비슷하거나 형태가 비슷한 두 제품을 뽑아서 비교를 해드릴까 합니다. 폴라리스 캡투스라는 제품이고 이것도 2022년 신제품입니다. 그리고 레펙스 고투 블랙 인젠트라는 제품입니다. 설치 형태에 있어서 폴라리스 캡투스는 순수하게 보면은 트러스형인 제품이죠. 중는 공간이 미라클 스크린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제품입니다. 확장 캐노피도 있고요. 흰색 계열이고. 그리고 레펙스 고투 블랙 인젠트는 똑같은 형태죠. 똑같은 형태요. 색상만 달라요. 당연히 스펙도 다르겠죠. 고시 가격은 폴라리스 캡투스가 92만 9천원입니다. 이것도 시판 초기에는 80만원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도 올랐더라고요. 스노라인 미라클 스크린은 84만원, 레펙스 고투 블랙 인젠트는 149만원입니다. 고투 블랙 인젠트도 연초까지만 해도 113만원인가 그랬어요. 고시 가격이. 근데 오늘 영상 준비하다 보니까 149만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캡투스, 미라클 스크린, 고투 블랙 인젠트 세 제품에 대해서 스펙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캡투스 직사각형으로 봤을 때 20.4, 스크린 19.5, 블랙 인젠트 18.7입니다. 뭐 평균적으로 0.5제곱미터 정도 차이가 있겠죠. 다만 전체적인 크기는 비슷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형태적인 특징에서 미라클 스크린이나 고토 블랙 인젠트가 캡투스보다는 주는 공간이 덜하다. 자, 이런 기본 구성에서 차이 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라운드 시트 부분에서 캡투스 같은 경우는 풀 그라운드 시트를 주고요. 고투 블랙 인젠트 같은 경우 이너형 그라운드 시트인데 난연 처리가 된 그라운드 시트를 줍니다. 그리고 캐노피 폴 부분에서 스펙의 차이가 있지만은 캐노피 폴은 중요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냥 퉁칠게요. 그리고 메인 폴 같은 경우는 폴라리스 캡투스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6000 시리즈 19파이 그리고 16파이를 씁니다. 미라클 스크린은 19파이, 14.5파이 그리고 13파이 리치폴 한 개를 쓰죠. 블랙 인젠트 같은 경우는 듀랄루민 19파이, 16파이를 씁니다. 딱 봐도 일단은 요거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듀랄루민이긴 하지만은 2000 시리즈냐 7000 시리즈냐에 따라서 이제 스펙이 6000 시리즈를 넘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것이죠. 다만 이렇게 폴 스펙은 캡투스와 블랙 인젠트가 더 좋다. 미라클 스크린은 그렇게 좋은 스펙은 아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제품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안 좋다는 겁니다.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량 부분에서 무게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4kg, 여기는 한 2kg 정도. 기본 구성으로 봤을 때 캡투스, 블랙 인젠트가 좋고 얘는 조금 떨어지죠. 기본 구성. 자, 크기 부분 도면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폴라리스 캡투스 비슷하죠, 길이는? 요게 레펙스가 고투 블랙 인젠트가 조금 짧습니다. 다만 폭이 넓어요. 그 폭이 넓은 만큼 4인이 사용하실 때 이렇게 이동하는 동선 부분에서 여유가 느껴지시는 거고요. 다만 길이가 짧죠. 짧기 때문에 경량 체어를 사용하셔야 되고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주는 공간이 작은 텐트이기 때문에 뭐 스노우라인 미라클 스크린과 거의 동급의 크기를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라클 스크린 같은 경우는 길이가 블랙 인젠트에 비해서 길지만 폭이 짧죠. 미라클 스크린은 3.2, 6.1이죠. 블랙 인젠트는 3.4, 5.5입니다. 미라클 스크린은 이제 폭이 좁은 만큼 이제 동선이 살짝 걸릴 수가 있죠. 이런 장비들은 블랙 인젠트도 마찬가지 장비를 안쪽으로 더 넣을 수도 있어요. 폴라리스 캡투스 같은 경우는 폭도 크고 길이도 인젠트보다는 길죠. 거의 미라클 스크린의 길이만큼의 크기이고 폭은 고투 블랙 인젠트만큼의 폭입니다. 이동하는 동선 폭이 넓죠. 장비들도 뭐 적정하게 배치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실은 폴라리스 캡투스가 가장 넓은 4인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텐트라고 보시면 되고 3인 정도 블랙 인젠트는 3인에서 4인 정도가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라클 스크린은 상대적으로 이너 텐트가 굉장히 큰 제품이다. 저는 이너가 그렇게 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능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딱 차이 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캐노피, 측면 캐노피 부분. 폴라리스 캡투스 같은 경우는 측면 캐노피가 안됩니다. 이중창이 아니에요. 미라클 스크린, 고투 블랙 인젠트는 측면 캐노피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캡투스 같은 경우는 측면 출입구가 2개인데 스노우라인 미라클 스크린하고 고투 블랙 인젠트는 측면 출입구가 하나입니다. 하나지만 조금 넓게 형성이 돼 있어서 미라클 스크린은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고투 블랙 인젠트도 동일하게 넓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9버전이라서 제가 표기를 안 해놨는 거예요. 한마디로
폴라리스 캐투스는 이너까지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개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고, 미라클 스크린, 고트 블랙 이젠트는 전실의 한 70% 정도는 측면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측면 출입구를 캐노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될 수가 있겠죠. 측면 캐노피를 사용하기 위한 이중창 구조이죠. 캐투스는 캐노피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중창 구조가 아닙니다. 이중창이라는 거는 스킨이 있고 캐노피를 사용하는 스킨이 있고, 여기는 방충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는 이중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너에 외부 포켓이 있는 것은 고트 블랙 인젠트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캐투스의 이너 텐트는 사면을 출입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미라클 스크린 블랙 인젠트 같은 경우 전면 후면만 출입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능 구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 구성이라면은 아무래도 블랙 인젠트가 세계 제품 중에서는 가장 좋은 제품이고, 그 다음에는 애매모호하네요. 측면 캐노피냐 이너 사면 개방이냐,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동급이라고 보죠. 동급이라고 칠게요. 자, 원단 스펙입니다. 똑같은 거는 넘어갈게요. 원단 부분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캐투스 고트 블랙 인젠트는 폴리 옥스포드 150D예요. 두껍고요. 미라클 스크린이 폴리 리스탑 68D입니다. 얇은 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너 텐트에 사용하는 원단이 대부분 폴리 테피터 68D입니다. 68D. 뭐 상대적으로 본다라면은 가장 낮은 원단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사용 못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코베아의 보급형 제품들이 폴리 테피터 68D를 써요. 리스탑이 아닌. 그거와 비교한다라면은 좋은 거죠. 그리고 폴리 리스탑이라는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건 상대적인 겁니다. 폴리 테피터와 폴리 리스탑 똑같은 68D를 비교했을 때는 리스탑이 좋은 거고, 폴리 옥스포드 150D랑 폴리 리스탑 68D랑 비교한다라면은 옥스포드 150D가 조금 더 나아요. 두께도 두껍고. 다만 이제 단점, 이제 폴리 리스탑의 장점, 옥스포드 대 폴리 리스탑의 장단은 옥스포드는 튼튼한 대신 무겁고, 폴리 리스탑은 옥스포드보다는 튼튼하지 않지만 가볍고,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리스탑이라 해서 무조건 좋다? 아닙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내수압에서 차이가 나죠. 캐투스, 블랙 이젠트 내수압 3000, 미라클 스크린 2000입니다. 2000이라고 사용 못하는 건 아닙니다. 크게 체감하기도 힘들어요. 2000하고 3000은.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스펙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제품 모두 다가 난염 처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랩엑스 고투 블랙 인젠트는 스펙 표기에 없지만은 피그먼트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이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피그먼트 코팅이 되어 있다. 자, 이너 텐트 한번 볼까요? 이너 텐트의 차이점만 보겠습니다. 당연히 원단에서 차이가 나죠. 고투 블랙 인젠트 폴리 테피터 75D, 나머지는 68D를 씁니다. 비싼 만큼 원단을 튼튼한 걸 쓴다고 보시는 게 맞죠. 두꺼운 만큼 튼튼합니다. 다만 랩엑스 고투 블랙 인젠트는 이너 텐트 바닥이 미곳이에요. 물론 이 정도 스펙이라면은 나머지 제품들처럼 최소한 폴리 옥스포드 150D에 내수압 2000 정도는 가져갈 겁니다. 이 정도의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뭐 난염 처리된 부분에서 차이가 다소 있을 수는 있지만은 세 제품 모두 다가 난염 처리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너 바닥 부분까지도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플라이 부분입니다. 당연히 원단에서 차이가 나죠. 폴리 옥스포드 150D, 캐투스, 미라클 스크린 68D 리스탑이고요. 블랙 이젠트 75D입니다. 얘가 가장 튼튼하고 가장 무겁고, 얘가 두 번째로 튼튼하거나 동급이거나, 무게는 얘가 훨씬 가볍고,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게 차이 얼마 안 나요. 이런 원단 차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캐투스가 24kg였나요? 미라클 스크린이 22kg, 고투 블랙 인젠트가 23이었나요? 24였나요? 그렇게 무게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캐투스는 폴이 하나 더 있죠. 그리고 내수압 부분에서 당연히 차이가 나고요. 가격이 차이 나니까. 폴라리스 캐투스 같은 경우는 플라이에 피그먼트 코팅이 되어 있고, 미라클 스크린은 고투 블랙 인젠트는 없지만은 되어 있어요. 상세 페이지 보시면은 폴리우레탄 코팅에 안료를 넣은 코팅이기 때문에 빛을 강하게 받으면 붉은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피그먼트 코팅입니다. 피그먼트 코팅이 폴리우레탄 코팅할 때 안료를 넣은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가격만큼의 스펙 차이가 느껴지시는가요? 스노우라인 미라클 스크린 가장 저렴한 가격이죠. 새 제품에 비해서. 그 저렴한 가격인 만큼 원단이 낮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단 스펙이 낮기 때문에 무게도 그만큼 가장 가볍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내수압도 낮은 만큼 코팅이 적게 됐기 때문에 무게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자, 스노우라인 미라클 스크린 캐투스와 블랙 이젠트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미라클 스크린은 이너 텐트가 너무 넓게 나왔기 때문에 전실이 상대적으로 좁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4인이 사용하신다라면은 미라클 스크린보다는 좀 전에 비교해드렸던 차라리 캐투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10만원이 비싸지만은
그만큼 스펙이 살짝 높았죠. 그 다음에 피그먼트 코팅까지. 블랙인제트 같은 경우는 정말 안막이 형성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가려져요.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스펙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좋은 제품을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